백서 2019년 3월 오리지널. 서문 프레퍼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의 진화에서 다음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는 일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최초의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션, 일반 사람들이 보안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인간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한 것입니다. 고급 독자들을 위한 안내. 파이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블록체인 초보자들에게 개념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왜 암호화폐가 중요한가? 현재 우리의 금융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은행, 페이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이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디가 페이펄을 통해 스티브에게 $5를 송금하면 페이펄은 $5가 신디의 계좌에서 차감되고 스티브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집중식 금융 시스템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1. 불공정한 가치 창출. 은행과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조 원의 부를 창출하지만 실제로 이 부는 일반 사용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높은 수수료. 금융거래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상당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3. 검열 센서십.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특정 사용자의 자금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과제. 특정 금융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면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 익명성 부족. 기존 금융 시스템은 개인의 금융 정보를 쉽게 노출하거나 강제로 제공하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의 등장.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출시하면서 탈중앙화된 P2P 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수료, 제한, 감시 없이 자유롭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국경 없는 화폐로 작동하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분산 원장 기술. 비트코인이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분산 원장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중앙기관은행 등이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비트코인 시스템, 거래 기록을 분산된 검증자 네트워크가 관리하는 방식,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거래, 장부 공개 원장화 유사, 모든 거래는 검증자들이 확인하고 유지함.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식은 중앙화된 기관 없이도 모든 검증자가 동일한 진실된 거래, 기록에 동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해커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허위 거래를 기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3. 분산 원장의 장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보다 더 똑똑하고 안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암호화폐는 암호화된 지갑에 저장되며 개인 키를 통해 보호됩니다. 이 개인 키가 있어야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정부나 기관이 이를 강제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검열 저항성. 중앙기관 없이 누구나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의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불변성.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한 번 기록된 거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조나 이중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법적인 계약 없이도 자동으로 이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하여 중개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 중개인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됨. 4. 분산 원장의 보안 유지. 분산된 거래 원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도입하여 누구나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채굴이란 검증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거래를 검증하는 프로세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검증자가 최신 거래, 블록을 추가할 권한을 얻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음. 현재 블록당 12.5BTC. 채굴이 중요한 이유?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높은 연산 비용이 필요. 부정한 거래를 기록하는 것보다 정직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됨. 즉, 정직한 거래만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 결론.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채굴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검열 저항성, 불변성,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암호화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단하게 채굴 가능.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제공 목표.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문제점 권력과 자금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1세대 암호화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짐. 비트코인의 초창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첫 블록을 채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50BTC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영리한 채굴자들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특수 제작된 칩을 개발하고 이 칩을 사용하여 거대한 서버팜을 구축해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채굴 기업 마이닝 팜의 등장은 비트코인 골드러시를 촉발시켰고 일반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채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컴퓨팅 에너지가 소모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 있었지만 이후 거대한 채굴팜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생산력과 부의 분배가 급격하게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의 87%가 전체 네트워크의 상위 1%에 의해 보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들은 초창기에 거의 무료로 채굴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채굴 업체 중 하나인 비트메인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의 권력 집중은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얻는 것을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채굴하기. 특수 하드웨어를 구입해 연결한 후 채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채굴 장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서버팜과 경쟁해야 하며 이들 서버팜은 스위스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맞먹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거의 채굴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현재 글 작성 시점 비트코인의 단위 가격은 약 3,500달러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소수점 단위로 나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매 시 상당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대중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자유, 유연성, 프라이버시 증대는 결국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의도하지 않은 자금 및 권력에 중앙 집중하는 대중적인 채택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이 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핵심팀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해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투자 및 채굴의 위험성을 주요한 진입 장벽으로 꼽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결책 파이 모바일 기기에서 채굴 가능하도록 지원. 파이 핵심팀은 암호화폐 채택의 주요 장벽을 확인한 후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분산 원장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기존 분산 원장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기록을 조작 없이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방식 에너지를 소비해 신뢰성을 증명하는 작업 증명 방식 POW는 검증된 방법이지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파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에서도 채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라는 추가적인 설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존 합의 알고리즘 비교 파이의 선택 SCP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 기존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비트코인 SCP의 합의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SCP-STELLAR 컨센서스 프로토콜과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무선 채굴 환경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CP는 스탠퍼드 컴퓨터공학 교수 데이비드 마제레스가 개발했으며 스텔러 디벨로프먼트 파운데이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SCP는 연방 비잔틴 협정 FBA 페더레이티드 비전타인 어그리먼트 방식을 사용하여 분산 원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SCP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스텔러 블록체인에서 실전 배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의 개념 간단한 설명.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노드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어떤 거래를 기록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은 특정 수준의 장애 허용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노드의 33%까지 오류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리더를 선출하는 방식.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를 리더로 선출하여 해당 노드가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POW. 모든 비트코인 노드들은 암호학적 퍼즐을 푸는 경쟁을 벌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노드가 리더로 선정되어 블록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모든 노드가 투표하여 합의하는 방식. 특정 노드를 리더로 지정하지 않고 모든 노드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투표를 통해 블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투표 기반 합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 기반. 파이는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과 연방 비잔틴 협정 FBA 페더레이티드 비전타인 어그리먼트를 기반으로 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SCP의 특징. 에너지 소비 없음 POW 방식과 달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메시지를 교환하여 블록을 선택. 각 노드가 개별적으로 거래의 유효성을 판단. 이중 지불 방지. 거래 서명 검증 가능. 투표 및 검증 과정을 거쳐 합의 형성. 예를 들어 네트워크 내 노드들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합의를 이룹니다. A 블록을 다음 블록으로 하자. 블록 제한. 좋아, 나도 A 블록을 선택하겠다. 투표 진행. 내가 신뢰하는 다른 노드들도 A 블록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A 블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자. 합의 완료. SCP 기반 합의는 속도가 빠르며 비트코인의 파워보다 훨씬 가벼운 방식입니다. 리펄 XRP, NEO 등 일부 주요 블록체인도 BFT 비잔틴장의 허용 방식의 변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의 역할, 사용자 역할. 파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는 4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파이유니어. 파이 앱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인증하는 사용자. 파이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인 트랜잭션 결제, 송금 등을 수행할 수 있음. 2. 기여자. 자신이 신뢰하는 사용자를 등록하여 글로벌 신뢰 그래프 구축. 4. 엠베서더.
다른 사용자들을 파이 네트워크에 초대하는 역할. 사노드, 파이어니어, 컨트리뷰터 역할을 하면서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파이 네트워크를 유지, SCP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거래 검증. 모든 역할은 중요하며 참여한 만큼 매일 새롭게 발행된 파일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전통적인 채굴 파워 방식과 달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SCP 개선점. 기존 스텔러 SCP 방식과 파이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노드가 될 수 있음. 기존 스텔러 네트워크는 주로 기업 IBM 등이 노드로 참여했으나 파이는 개인 사용자도 노드로 운영 가능. 신뢰 그래프 활용.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기여자가 제공하는 신뢰 정보를 노드 설정에 반영. 노드가 신뢰하는 다른 노드 컬럼 슬라이스를 설정할 때 이 신뢰 그래프를 기반으로 자동화 지원. 노드 운영 관리 시스템 제공. 노드 설정을 돕기 위한 보조 그래프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 사용자는 매일 노드 설정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가능. 결론. 파이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SCP 기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 없이 안전한 트랜잭션을 보장합니다. 신뢰 그래프를 도입하여 분산 네트워크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파이는 단순한 채굴이 아닌 글로벌 PEP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가 특정 거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 모바일 앱을 열어 원장을 조회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 1. 모바일 앱이 하나 이상의 노드에 연결됨. 해당 거래가 원장에 기록되었는지 조회. 가장 최근의 블록 번호와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을 확인. 2. 파이오니어가 노드를 운영하는 경우 모바일 앱이 자신의 노드에 직접 연결하여 거래를 확인. 3. 파이오니어가 노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앱이 여러 노드에 연결하여 교차 검증. 사용자는 연결할 노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기본 설정으로는 사용자와 가까운 신뢰 네트워크의 노드 및 높은 페이지 랭크의 노드가 자동 선택됨. 모바일 앱 기본 노드 설정에 대한 피드백 요청. 파이코어 팀은 모바일 파이오니어가 기본적으로 연결할 노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굴 보상. 파이 네트워크는 SCP-STELLAR 컨센서스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단순한 블록체인보다 더욱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 합의를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점.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며 오직 한 명의 채굴자가 보상을 받음. 보상 12.5BTC. 극히 일부의 채굴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채굴풀 형성이 필수적. 채굴풀 운영자가 수익을 가져가므로 개별 채굴자의 보상이 줄어들. 파이 네트워크는 매일 한 번 참여한 모든 채굴자에게 공정한 분배 방식으로 보상 지급. 노드, 파이오니어, 컨트리뷰터 기여자, 엠베서더 홍보자 등 모든 역할 수행자에게 보상이 돌아감. 개별 채굴자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중앙화된 채굴풀이 필요 없음. 거래 수수료 트랜잭션 피즈. 파이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 정책. 1. 거래 수수료는 선택사항. 블록당 포함 가능한 거래수 제한이 있음. 거래량이 적을 경우 수수료 없이도 거래 가능. 거래량이 많아지면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거래가 우선 포함됨. 이 거래 수수료의 분배 방식. 각 블록의 거래 수수료는 임시 지갑으로 이동. 하루가 끝나면 해당 수수료가 해당 날짜에 활성 채굴자 노드 포함들에게 배분됨. 이 임시 지갑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며 프로토콜 자체가 자동으로 처리. 제한사항 및 향후 과제. SCP는 현재까지 스텔러 네트워크에서 수년간 검증된 합의 알고리즘이며 스텔러는 현재 세계 9위 암호화폐입니다. 파이 프로젝트는 스텔러보다 더 많은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파이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각 노드 간의 메시지 교환량이 급증하여 합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스텔러는 3에서 5초마다 블록을 생성하며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 가능.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되며 거래 최종 확정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파이는 스텔러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빠르게 합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1. 블록스라우트.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한 블록체인 배포 네트워크 활용. 각 노드는 빠른 메시지 전달을 위해 BDN을 이용할 수 있음. BDN은 암호화된 메시지만 전달하므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음. 이 보완적인 PEP 메시지 전달 방식 도입. BDN이 실패할 경우 기존의 완전 분산형 PEP 방식으로 메시지 전송 가능. 인터넷 캐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지만 필요할 때 PEP 방식으로 백업 가능. 3. 보안성이 보장된 멀티캐스트 메시징 기법 활용. 네트워크 내 메시지 전파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진행 중. 결론.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에서도 누구나 쉽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POW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채굴 시스템을 운영. 거래 수수료는 필요할 때만 지불하며 하루 단위로 공정하게 채굴 보상을 분배. 확장성과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보안성과 분산성을 강화할 방법을 지속 연구 중. 스텔러보다 더 많은 노드를 운영하며 비트코인보다 빠른 거래 확정 시스템을 목표. 파이는 비트코인의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제 모델. 장점. 1. 고정 공급량.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하도록 설계됨. 전 세계 75억 명에게 배포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됨. 이 채굴 보상 감소 감반기 해빙.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4년마다. 초기에는 블록당 50BTC 현재 12.5BTC 2020년 5월 6.25BTC로 감소.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이 줄어들어 희소성이 더욱 강조됨. 단점.
불균형한 분배. 비트코인의 채굴 모델은 초기에 채굴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후발주자는 적은 보상을 받는 구조. 초기 채굴자들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여 새로운 채굴자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적은 비트코인을 획득. 이 화폐로서의 기능 제한. 비트코인은 PEP 전자 화폐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지만 희소성으로 인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됨.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에 사용하기보다 보유하는 경향이 강함. 파이의 경제 모델. 파이 네트워크는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경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트워크 기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파이를 채굴할 수 있도록 유도. 경제 모델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파이 경제 모델의 주요 설계 원칙. 1. 단순성, 직관적이고 투명한 모델. 2. 공정한 분배 전 세계 대중이 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3. 희소성 유지. 파이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공급 제한. 4. 기여도 기반 채굴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 기여도를 보상. 파이 토큰 공급 모델. 총 공급량 토털 맥스 서플라이 공식. 총 공급량 MRD. M 채굴 보상. R 추천 보상. D 개발자 보상. 1M 채굴 보상. 비트코인은 고정된 총량 2100만 개를 전 세계에 분배하는 방식이지만 파이는 각 사용자에게 일정한 공급량을 설정함. 첫 1억 명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까지 각 사용자마다 정해진 파이가 사전 채굴됨. 파이 공급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지수 감소 함수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 2R 추천 보상. 파이의 가치는 널리 분배될 때 증가함. 네트워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천 보상 시스템을 도입. 추천자와 추천받은 사람 모두 일정량의 파이를 공유. 양측이 적극적으로 채굴할 때만 보상 획득 가능. 추천인이 수익을 독점하는 방식 방지. 추천 보상은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안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 3D 개발자 보상. 지속적인 파이 생태계 개발을 위해 개발자 보상이 존재. 기존 암호화폐는 사전에 정해진 개발자 기금을 설정하지만 파이는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 개발자 보상이 점진적으로 증가. 이는 파이 기여자의 이익을 네트워크의 건강한 성장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함. 파이 경제 모델의 특징. 파이 공급량은 네트워크 참여자 수에 따라 조정됨. 기존 암호화폐는 총량이 고정되지만 파이는 네트워크 성장에 따라 동적으로 조절. 네트워크 초기에는 채굴 보상이 높지만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 초기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여 기반 보상. 단순히 일찍 참여했다고 무조건 보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여도가 중요. 단순 보유자가 아닌 네트워크 보안, 노드 운영, 거래 활성화 기여도를 측정하여 보상 지급. 희소성과 공정한 분배의 균형.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수의 독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비트코인의 문제점 초기 채굴자, 독점, 신규 채굴자 불리함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 결론. 비트코인의 단점 해결. 기존 암호화폐는 소수의 초기 채굴자와 대형 채굴풀에 의해 독점됨. 파이는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채굴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모델을 도입. 네트워크 성장과 함께 조정되는 채굴 보상.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파이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점진적으로 공급량이 조절됨.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 단순 보유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성장과 보안에 기여한 사용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음. 노드 운영, 트랜잭션 검증, 보안 기여 등이 보상에 영향을 미침. 장기적인 생태계 유지 가능. 파이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를 위해 개발자 보상도 네트워크 규모에 맞춰 증가. 이는 네트워크 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파이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 파이는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공정하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암호화폐 모델입니다. 유틸리티 온라인에서 우리의 시간을 모아 수익화하기. 오늘날 우리는 모두 활용되지 않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의 조회수, 게시물, 클릭은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개인이 창출한 가치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이 개인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개인이 웹에서 창출한 가치의 대부분이 이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됩니다. 파이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고 회원들이 공동의 자원을 모아 자신들이 창출한 가치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이 스택 활용되지 않은 자원의 가능성을 열다. 파이는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회원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1파이 원장 및 공유 신뢰 그래프. 웹에서 신뢰를 확장. 온라인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아마존, 이베이, 옐프 등의 리뷰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리뷰와 평가를 남기는 소비자들이 직접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이익은 플랫폼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분산된 신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중개자 없이 온라인 신뢰를 확장하는 네이티브 신뢰 계층을 만듭니다. 개별 보안 서클의 가치는 작지만 이들이 모이면 전 세계적인 신뢰 그래프를 형성합니다. 이 신뢰 그래프를 통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낯선 사람 간의 거래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신뢰를 구축하는 모든 회원들은 그 가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파이 주목도 마켓플레이스 시간과 주목도를 교환하는 시스템. 파이 네트워크는 회원들의 관심을 모아 하나의 강력한 주목도 시장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으로 파이 네트워크 앱의 홈 화면에 하나의 글로벌 SNS 채널이 존재합니다. 이 SNS는 인스타그램과 비슷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글로벌 포스트만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파이를 걸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을 활용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집단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의견 반영 사례. 파이 코어 팀은 이 기능을 활용해 로고 디자인, 색상 등을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참여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기업 광고 시장과 연결 사용자 보상 가능. 현재 미국인은 하루 평균 4천에서 1만 개의 광고를 봅니다. 광고주는 엄청난 돈을 쓰지만 소비자는 그 가치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광고를 보는 사용자가 파이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광고를 볼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주목도를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3파이바터 마켓플레이스 개인 가상상점 구축. 파이 네트워크에서 회원들은 신뢰와 주목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온라인 가상상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회원들은 재능, 기술, 서비스 및 자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 남는 회원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단기 렌트 제공, 개발자, 디자이너, 강사 등이 자신의 전문 기술을 판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이의 가치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4파이의 탈중앙화 앱스토어 개발자의 진입장벽 낮추기. 파이 네트워크는 공용화폐, 실내그래프, 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대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앱 개발 방식과 비교. 일반적인 앱 개발자는 기술 인프라와 커뮤니티 구축을 처음부터 직접 해야 함. 파이 네트워크의 뎁스토어를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개발 부담 감소. 커뮤니티와 사용자의 공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파이의 뎁 생태계 확장. 개발자와 기업은 네트워크 공유 자원을 요청하고 새로운 뎁을 제안할 수 있음. 파이는 서로 다른 뎁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여 데이터, 자산, 프로세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 결론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신뢰 기반 경제 시스템 구축. 신뢰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 기존 대기업들이 독점하던 리뷰, 신뢰 평가 시스템을 분산화. 개인의 주목도와 시간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 SNS 및 광고 시장에서 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구축.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목도 경제.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바터 마켓플레이스. 개인의 재능과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상점 기능. 개발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탈중앙화 앱 생태계를 형성. 뎁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경제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파이는 단순한 채굴용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거버넌스 마이너스 사람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 거버넌스 모델의 문제점. 신뢰는 모든 성공적인 화폐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특히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은 프로토콜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암호경제 시스템에서 거버넌스는 종종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1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비트코인은 공식적인 거버넌스 온체인 거버넌스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할과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비공식적인 거버넌스 오프체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버넌스 모델은 일정 부분 성공하여 네트워크는 크게 성장하고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집중화, 정치적 힘의 집중화. 비트코인의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이 거버넌스에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 소수의 대형 보유자 고래들이 지배하는 구조로 발전. 네트워크 내 갈등 발생 하드포크 문제. 비트코인의 정치적 분열이 하드포크 체인 분리로 이어짐. 대표적인 예 비트코인 vs 비트코인 캐시의 갈등. 이러한 내부 분열은 토큰 보유자들에게 불안정을 초래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시킴. 파이의 거버넌스 모델 2단계 계획.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인 블라드 잠피르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추상적인 설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거버넌스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1781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 연합규약은 8년 만에 실패. 이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미국 헌법이 제정되며 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구축됨. 파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2단계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1. 임시 거버넌스 모델. 네트워크 가입자 500만 명이야. 네트워크 회원이 500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파이는 임시 거버넌스 모델을 운영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유사한 오프체인 거버넌스 방식 채택. 파이의 코어팀이 네트워크 운영을 주도. 그러나 코어팀이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 반영. 파이 모바일 앱을 통한 커뮤니티 피드백 반영. 현재도 파이 코어팀은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토콜 개발 방향을 결정. 파이 공식 웹사이트에 FAQ, 백서, 랜딩페이지 등의 사용자 댓글 기능을 제공. 사용자가 직접 질문하고 제안 가능. 오프라인 사용자 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파이 코어팀이 직접 조직하는 오프라인 사용자 모임에서 피드백 반영. 파이의 장기 거버넌스 모델 중 하나로 리퀴드 민주주의의 도입 검토. 리퀴드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혼합 형태. 사용자는 스스로 직접 투표하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음. 파이 네트워크는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계획. 이 파이 헌법제정회의 네트워크 가입자 500만 명 이상. 네트워크 가입자가 500만 명을 초과하면 파이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공식적인 헌법 제정 과정이 시작됩니다. 파이 거버넌스 초안위원회 구성. 파이 네트워크에 기여해온 사용자들 중심으로 헌법 제정위원회 조직. 이 위원회는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파이 헌법 제정 회의 개최. 파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지역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여 더 많은 사용자 의견 반영. 원격 참여를 위해 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회의도 개최. 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접 파이의 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 파이는 모든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 결론 파이는 사용자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비트코인의 중앙화 문제 해결. 비트코인과 같은 소수 독점 구조 방지. 리퀴드 민주주의 등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도입 검토. 네트워크 성장 단계별 맞춤 거버넌스 적용. 500만 명 이전까지는 코어팀 중심 운영. 500만 명 이후 커뮤니티 중심의 헌법 제정 과정 시작. 온오프라인을 통한 글로벌 커뮤니티 의견 반영. 파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다양한 지역에서 오프라인 거버넌스 회의 개최.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로드맵 배포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설계, 배포, 신뢰 그래프 부트스트랩. 파이 서버는 탈중앙화 시스템이 실제 운영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파셋, 물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시스템 동작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번 메인넷이 안정화되면 변경이 어려워지므로 파이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용자 계정의 파이 보상은 이후 메인넷으로 이전됩니다. 즉, 1단계 동안 채굴한 파이는 메인넷 출시 시 제네시스 블록에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정 잔고로 이관됩니다. 이후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합니다. 2단계에서는 파이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며 다른 화폐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파이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단계 마이너스 테스트넷 운영. 메인넷 출시 전에 노드 소프트웨어가 테스트넷에서 먼저 실행됩니다. 테스트넷은 메인넷과 동일한 신뢰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테스트 파이 코인이 사용됩니다. 파이 코어 팀이 테스트넷을 직접 운영하지만 더 많은 채굴자들이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메인넷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드 운영자는 먼저 테스트넷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됨. 테스트넷은 1단계의 파이 에뮬레이터와 병렬로 실행됩니다. 매일 또는 일정 주기로 두 시스템 간 결과를 비교. 테스트넷에서 발생한 오류를 찾아 수정하여 시스템을 개선. 테스트넷 결과가 파이 에뮬레이터의 결과와 안정적으로 일치할 때까지 운영됨. 커뮤니티가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파이 네트워크는 다음 단계로 전환. 3단계 마이너스 메인넷 운영. 파이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테스트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파이 메인넷이 출시됩니다. 메인넷 전환 시 중요한 사항. 실제 개별 사용자의 계정으로 검증된 계정만 메인넷에서 인정됨. 중복 계정 및 복 계정 가짜 사용자들은 삭제됨. 1단계에서 사용된 파셋과 파이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는 종료됨. 이후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중앙에서 제어되지 않음. 향후 프로토콜 업데이트는 파이 개발자 커뮤니티와 코어팀이 제안하며 각 노드 운영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진행. 2단계에서 파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으며 다른 화폐로 교환 가능.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